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합니다.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할렐루야. 쌀쌀해요. 맞습니다. 네. 추워지고 있고요. 네. 예전에 그 지난달 이제 가을 때는 네네. 그냥 이 색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에 다 떨어졌죠. 이야, 떨어지면서 이 겨울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뇌 발달을 또 해야 될지 네네.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쪽으로 입시 때문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이제 저학년이나 유치원 저학년 뇌 발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연간 계획을 짤 때요, 봄하고 가을은 밖으로 나가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거는 보는 뇌하고 듣는 뇌예요. 밖에 나가서 보고 듣는데 왜 그러냐면 예. 여름과 겨울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봄하고 여름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노래지고 바뀌고요. 갑자기 근데, 빨개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은 완벽하게 바뀌니까 그 대신 여름과 겨울은 뭐 하는 거냐? 여름에 덥잖아요. 집에 있어요. 겨울에 네. 춥죠. 집에 있으면서 이때는 동계 훈련하듯이 아이들에게 이제 보통 뇌 사고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뇌의 사고력을 끌어올린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은행잎의 가을이 노란 은행잎과 낙엽이 쫙 떨어지는 떨어졌죠.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자, 지나가는데 낙엽이 쫙 떨어지는 길을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시를 네. 봤는데 네. 낙엽이 떨어지는 건 네. 그 낙엽의 사명이래요. 떨어져야 네. 또 다음 계절이 온다는 네. 그게 자기 사명이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송 PD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 낙엽 떨어질 때 네네. 야, 진짜 그냥 이런 거야. 순식간에 또 이렇게 계절이 가는구나. 네. 참 아이고 이런 여유도 없었다. 이거 좀 떨어지는 것도 몰랐네. 네. 뭐 그렇게 그게 제일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낙엽을 통해서 내가 좀 세상도 좀 돌아보고 살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낙엽을 보면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지저분해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낙엽이 왜 떨어질까? 입에 입자루 와. 또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떨커라는 게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낙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담겨진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담겨진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잠깐 딱 물어봤지만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가 물어보면서 송 PD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너무 여유가 없다. 주요. 네. 자, 그 말 제가 읽었잖아요. 그 마음에 지금 일이 품어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거기에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낙엽 보니까 떨어지는 게 안 보였죠. 갑자기 겨울 됐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낙엽을 내가 밟아볼 기회도 없이 갔구나. 그럼 저 사람 마음에 일이 품고 있구나. 무엇을 품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 지저분해. 왜 낙엽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아픔이 품은 사람이에요. 낙엽을 보고 시를 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름다움을 품은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움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 대한 짜증만 내는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화만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나오는 건데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거짓말 그래요. 예.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무엇을 품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라게 하느냐. 어떤 싹을 심어서 자라느냐. 그래서 농사예요. 자식, 농사. 무엇을 심고 그것을 그 아이가 품고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자, 가을에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겨울에는 정리한다.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하냐? 얘가 어느 정도 참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인가? 집중력 때 잠깐 건드려 봤죠. 그것도 다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얘가 깊이 책을 읽을 수 있는가? 또 얘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니면 논술을 봤다고 가정을 하자. 논술을 봤는데 내가 심사위원이야.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지? 이게 부자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못 주죠. 채점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채점에서 만약에 논술이 1000자인데 1500자를 썼다. 물론 이것도 안 되고 500자밖에 이것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글씨가 날아가서 내가 읽어볼 수 없다면 그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갈겨 쓰다 보니까 얘들이 논술 쓸 때도 글자를 갈겨 쓴단 말이에요. 예. 이 채점에서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언제 잡냐는 거예요. 이런 걸 하루 이틀 잡을 수 없으니까 겨울에, 자, 올 겨울에 꾸준히 일기를 통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매일매일 쓰는데 어떻게 써요? 정성껏 써보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능은 만약에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논술 준비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학 갈 때 나 논술로 갈 거야. 그래서 준비해가지고는 기능적인 부분만 준비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테크닉이 준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겨울에는 쓰는 뇌와 읽는 뇌 쪽에다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추고 밖에 나가서 추워서 오래 못 있잖아요. 또 별로 많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읽는 뇌와 쓰는 뇌 쪽에다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읽는 뇌를 오늘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읽는 뇌. 자, 우리가 보통 읽는 뇌 그러면 성경책. 그렇잖아요? 제일 좋죠, 뭐. 네, 성경책. 근데 아이들도 좋을까요? 자, 아이들은 성경책이 안 좋아요. 애들이 성경책을 읽는 거는 때로는 정말 은혜로 읽는 애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시켜서 읽는 거지. 그렇죠. 읽어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읽어서. 읽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읽는 아이들은 뇌에서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는 하루에 책 한 권 읽었다? 2권 읽었다? 이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혹시 40초 만에 책 한 권 읽는 애 얘기해드린 적 기억나나요? 제가 그 모 방송에서요. 40초 만에 책을 한 권에 읽는 애가 있다고 해서 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넘기는 걸 내가 다 읽는다고요. 야. 인간의 뇌는 그만큼 하나님이 무한하게 줬는데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40초 만에 책 한 권을 40분도 아니에요? 40초 만에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뇌로 만들 수 있을까? 책 읽어라고 해서는 절대 그렇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책 읽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이만큼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쪽 뇌를 다치면 다른 쪽 뇌가, 그래서 우리가 한쪽 뇌를 다치면 한쪽을 못 써요, 신체를. 근데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뇌는 가소성의 원리라고 해서 한쪽 뇌가 다치면 다른 애들이 거기를 도와서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한 우주보다도 더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었는데 이 뇌가 발달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게 뭐예요? 안 돼. 너 못해. 잘해. 빨리 해. 읽어. 해. 이렇게 지시와 명령적인 거는 다 맞는 말이지만 뇌가 닫혀요. 그 무한하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너는 아침 몇 시에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 아침에 책 읽기 10분 써놨어요. 예. 엄마가 쓰면 아침에 책 읽기 1시간 이렇게 써놓을 거를 그렇죠. 아이가 쓰면 10분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거밖에 안 읽냐. 네, 너 이게 책 읽는 거라고 읽는 거니 10분? 그래도 게임은 3시간이야. 그러나 걔 맞아 죽는 날이야. 그렇잖아요. 엄마는 책 3시간 읽고 게임 30분 하기를 그렇죠. 바라는데 아이는 책을 30분, 게임을 3시간 써놨어요. 그거부터 인정하지 못하면 얘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 읽는 뇌가 어느 정도 만들어주려면 일단은 인정하고 참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까라고 주면 이제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가만 놔두면 만화책 읽겠죠. 그렇죠. 만화책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엔 만만한 책을 읽잖아요. 그 만만하다가 가장 얘하고 맞는 책이에요. 만만하다가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럼 얘가 만만한 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공감.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책 읽었으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공감해서 뇌를 확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끊임없이 엄마만 만나면 뭐 하고 싶어? 공감 받고 싶어. 계속. 그러면 또 말할 걸 찾을 거 아니에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엄마한테 말하면서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말하는 거는 이제 형식이 되고 읽는 게 본질이 돼요. 본질과 형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 어떤 전지훈련 기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는 뇌를 발달시키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책은 정말 옛날 우리처럼 책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든 몇 분을 읽든 그 시간을 지켜봐주고 어머니가 공감하는 데부터 책 읽는 뇌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공감. 네.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그 두 번째 이 겨울 전지훈련 다음 주는 쓰는 뇌라고요? 네. 좋습니다. 쓰는 뇌에 대해서 알아보죠. 홍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